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빠르고 정확한 글로벌 매크로 분석 5분 경제 브리핑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지정학과 글로벌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중동에서 발생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이란 본토 합동 공습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제거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모습이 이번 사태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란 공습과 하메네이 사망이 쏘아올린 패권 전쟁, 유가 150불 쇼크와 글로벌 경제의 운명이라는 주제로 이번 2026년 이란 위기가 우리 경제와 투자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완벽하게 해부하는 종합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의 거시적 맥락을 완벽히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4가지 핵심 요약부터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참수작전의 성공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연합작전, 이른바 장엄한 분노, 에픽 퓨리 또는 사자의 포효, 라이언스 로어 작전을 통해 이란의 절대 권력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물론 혁명수비대, IRGC를 비롯한 군 수뇌부 핵심 인사들의 제거가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란 신정체제의 뇌관을 정확히 타격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둘째, 이란의 전면 반격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란은 작전명 진실한 약속사를 전격 개시하며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번 공격은 단순한 국지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영토는 물론 UAE,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연안국 내 주요 미군 기지와 민간 핵심 인프라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며 중동 전역을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극심한 권력 공백 위기입니다. 절대적인 구심점이었던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부는 통제불능의 체제 붕괴 혹은 군사 쿠데타 가능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 왕정시대의 후계자인 레자 팔레비 주도의 망명정부 복귀 시나리오까지 더해지면서 다민족 국가인 이란이 쪼개지는 최악의 내전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넷째, 글로벌 지정학적 분열과 경제 충격입니다. 국제사회는 현재 두 동강이 났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공습을 명백한 침략 행위로 규탄하며 반발하는 반면 서방 세계는 글로벌 핵 위협의 근본적 제거라며 지지 의사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냉전 구도의 격화는 즉각적인 유가 폭등을 불러오고 세계 원유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끔찍한 우려가 현실화되며 글로벌 경제 전반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세부 전황 상황 보고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작전명 장엄한 분노가 전격 개시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USS 링컨과 USS 포드 항모전단에서 발진한 전력이 이란 내륙 깊숙이 타격했습니다. 테헤란에서는 최고 지도자 집무실 및 IRGC 본부가 타격받아 하메네이 및 알리 샤마니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스파한, 큐옴, 카라지 일대의 핵시설 및 미사일 기지 수백 곳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란 적신월사에 따르면 초기 집계만으로도 사망자 200명 이상, 부상자 700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개시 성명에서 이란 국민들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정부를 되찾으라며 사실상의 정권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군사작전의 가장 치명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타겟 분석입니다. 단 한 번의 정밀 타격으로 이란 체제를 움직이는 4명의 핵심 수뇌부가 동시에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테헤란 한복판,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았던 최고 지도자 집무실의 지하 특수 벙커가 완벽하게 파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폭격으로 이란의 정신적, 정치적 절대지주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타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란 군부의 실세인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 최고 지도자의 최측근 브레인인 알리 샴카니 수석 보좌관, 그리고 혁명수비대의 거대한 무력을 통제하는 모하마드 팍푸르 지상군 사령관까지 그야말로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소름돋는 결정적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정보력의 격차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하메네이의 극비지하 은신처 위치는 물론 이 수뇌부 4인방이 한자리에 모여 비상회의를 진행하는 그 시간대까지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파악하고 기습 타격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최상위 국가 안보망이 내부에서부터 철저하게 뚫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이란의 잔존 세력에게는 엄청난 공포와 제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이란 내부는 극명한 두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 사진처럼 당국은 국가 애도기간 40일을 선포하며 결속을 다지려 하지만 우측 사진처럼 거리에서는 체제 붕괴를 기대하는 반정부 시위와 환호, 즉 해방기대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 미남여학교 피격 등 전국적으로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70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등 민간인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뇌부를 잃은 이란은 작전명 진실의 약속사를 통해 맹렬히 보복하고 있습니다. 타격 범위를 보십시오. UAE의 두바이 팜 주메이라 및 제벨 알리 항구가 폭발하여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바레인에 위치한 미 해군 5함대 사령부도 미사일에 피격당했고 카타르 도하 상공에서는 다수의 미사일 요격과 폭발음이 청취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텔아비브 중심부도 피격되어 민간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할 것이며 지역 내 적대 세력의 모든 기지는 합법적 군사 목표물이다 라고 선언하며 확전의 불을 지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이란의 맹렬한 공격 전술, 이른바 다층적 포화 공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이란 본토에서 왼쪽 이스라엘을 향해 총 3개의 치밀한 타격 웨이브가 밀려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밀려오는 웨이브 1은 이스라엘의 조기경보 레이더와 방공망 교란을 목적으로 한 저가형 자폭 드론 샤헤드의 대규모 떼거리 공격입니다. 수백 대가 한꺼번에 날아와 아이언돔 등 고가의 요격 미사일을 소진시키고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방어망에 균열이 생기면 곧바로 웨이브 2라 이어집니다. 사거리 1500km 이상의 순항 미사일들이 지형에 밀착해 저공 비행하며 방공망의 사각지대를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마지막 웨이브 3, 이스라엘 방어망을 최종적으로 돌파하여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기 위해 음속의 15배 속도로 내리꽂히는 파타 극초음속 미사일과 세질탄도 미사일이 투입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전이 보여주는 새로운 공포입니다. 불과 수백만 원짜리 저가 드론의 집단적 물량 공세와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첨단 극초음속 무기가 배합된 이 치명적인 하이테크 위협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이스라엘 다층 방어망에 천문학적인 요격 비용을 강요하며 방어의 난이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례 없는 다층적 포화 공격을 맞은 이스라엘 본토의 피해 상황은 어떨까요? 아이언돔과 에로우상으로 이어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가동했지만 압도적인 물량 앞에서는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했습니다. 피해 평가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먼저 북부 전선입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합세하며 갈릴리 지역에 수천 발의 로켓이 쏟아졌고 국경 인근 마을들은 쑥대밭이 되어 대규모 국내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타격입니다. 놀랍게도 이란 본토 공습을 주도했던 최신의 F-35 전투기들의 모항, 네바팀과 라몬 공군기지가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뚫렸습니다. 활주로와 경납고 일부가 파괴되며 이스라엘 공군의 후속 작전에 일시적인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제의 혈관인 기반시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물류 거점인 하이파 항구 인근 정유시설이 파손되어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뼈아픈 것은 민간인 피해입니다. 상공에서 요격된 거대한 탄도미사일의 파편들이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외곽 주거지로 그대로 쏟아져 내리면서 수백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전역에는 48시간째 해제되지 않는 방공호 대피령이 내려져 있으며 국가경제와 일상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전시 비상사태입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양국 간의 분쟁을 넘어선 이유는 바로 확전의 범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본토 타격에 이어 사태의 불똥은 중동 전역에 주둔 중인 미군 기지로 튀고 있습니다. 피해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인 친이란 민병대가 총동원되어 알 아사드 공군기지와 시리아 동부의 미군 주둔지에 로켓과 자폭 드론을 비처럼 쏟아부었습니다. 이 집중 공격으로 현재까지 수십 명의 미군 병사가 외상성 뇌손상, 즉 TBI를 비롯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미 중부사령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군 사상자 발생은 미국의 직접적인 지상군 투입 명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뇌관입니다. 하지만 더 큰 전략적, 경제적 위기는 걸프 연안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미 해군 5함대 사령부가 위치한 바레인과 중동 최대의 미군 공군기지인 알 우데이드 기지가 있는 카타르가 직접적인 타격권에 들어갔습니다. 기지 상공과 인근 해상에서 이란발 무인기들이 아슬아슬하게 요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중동의 허브 역할을 하는 이 일대의 영공이 철저히 폐쇄되고 민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 글로벌 항공 물류와 중동 금융 허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끔찍한 연쇄 쇼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하메네이 참수 작전 직후 국제사회는 그야말로 신냉전 구도의 민낯을 드러내며 완벽하게 두 동강이 났습니다. 먼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서방 중심의 지지 진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를 자유세계를 향한 실존적 위협의 제거로 선언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지지입니다. 젤렌스키 정부는 러시아에 자폭 드론을 공급하던 푸틴의 핵심 공범이 처단되었다며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즉, 중동 전선과 유럽 전선이 하나로 묶여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규탄 진영의 반발은 매섭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긴급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지정학적 파트너이자 에너지 공급처인 이란이 무너지면 자신들이 구축해온 반미연대와 1대1로 전략이 치명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결집시키며 외교적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의 우려 및 자제 그룹입니다. 제3차 오일 쇼크와 난민 사태의 직격탄을 맞게 될 유럽연합과 유엔은 안절부절 못하며 확전 방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복잡한 셈법을 가진 곳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등 친미아랍 국가들입니다. 겉으로는 이란 미사일의 자국 영공 침범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지만 내심 중동 내 최대 눈엣가시였던 이란 신정체제의 붕괴를 반기는 기류도 뚜렷하게 감지됩니다. 결국 이 지도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시사하는 경제적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신냉전의 격화, 즉 세계화의 완전한 종언과 공급망의 철저한 블록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점입니다. 현대전은 미사일과 드론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면에서는 글로벌 여론과 자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치열한 전략적 내러티브 대결, 즉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새 지도자의 발언을 보십시오. 먼저 워싱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습을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닌 해방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압제에서 벗어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고 선언하며 외부의 타격과 동시에 이란 내부의 민중봉기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레짐 체인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 지상군의 대규모 투입 없이 이란 정권을 내부에서 붕괴시키겠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철저히 생존과 실존적 방어를 내세웁니다. 우리를 옥죄던 거대한 악의 머리를 베어냈다며 이번 사태를 이스라엘의 국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제 타격이자 중동 역사의 새로운 새벽으로 포장하여 국내 정치적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도부를 잃고 벼랑 끝에 몰린 이란의 잔존 세력은 순교와 피해 복수를 천명했습니다. 미국과 시오니스트 정권에게 지옥 같은 교훈을 안겨주겠다며 내부의 동요를 막고 흔들리는 저항의 축을 재결집하기 위해 이 전쟁을 이슬람의 생존을 건 거룩한 성전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세 국가의 내러티브가 투자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겁고 단호합니다. 워싱턴의 해방, 텔아비브의 생존, 테헤란의 순교라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세 개의 명분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 어떤 외교적 타협이나 평화적 출구 전략도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정치 지도자들의 호언장담 이면에는 뼈아픈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냉철한 시각을 위해 미국의 저명한 지정학 싱크탱크 외교정책연구소 FPRI의 핵심 분석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론 스타인 연구소장은 이란 혁명수비대, 즉 IRGC의 생존력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그는 IRGC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이란 경제와 주요 인프라를 장악한 거대한 카르텔 조직이라며 수뇌부가 증발했다고 해서 이 거대한 권력 집단이 순순히 항복하고 물러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압션 오스토바 선임 연구원 역시 미국의 레짐 체인지 전략에 치명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역사적으로 외부의 공습만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성공 사례는 없다며 하메네이라는 개인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가 시스템 깊숙이 뿌리내린 생존기구인 IRGC를 외부 타격만으로 도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오코 고토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의 경고입니다. 그녀는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핵심 동맹국들은 현재 엄청난 딜레마와 패닉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미국의 군사작전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그 명확한 출구 전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장기전의 수렁에 빠질수록 아시아 동맹국들은 치명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과 경제 침체의 청구서를 홀로 떠안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의 장기화입니다. 수뇌부를 잃은 이란은 게릴라식 장기 소모전과 대리전으로 맞설 것이며 뚜렷한 종전 로드맵이 없는 현 상황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그 어떤 때보다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강력한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이제 전황을 넘어 우리 경제의 숨통을 직접적으로 쥐고 흔드는 가장 치명적인 뇌관, 해상물류 위기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세계 경제의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화면의 작전 지도를 주목해 주십시오. 붉게 표시된 지역이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대규모 기뢰 살포 정황이 포착된 곳입니다. 이를 저지하려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과 이란의 무장 고속정 떼거리 간의 아슬아슬한 해상교전이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군사적 충돌이 초래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그야말로 재앙적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이 좁은 해협에 전시 최고 수준의 선박보험료가 책정되면서
현재 글로벌 선사들의 유조선 통행이 완벽하게 100% 중단된 상태입니다.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중동의 원유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가 물리적으로 막혀버린 현 상황은 그 자체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혔음을 의미합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전 세계 주요 공장의 가동 중단 우려와 초인플레이션 공포가 터져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은 두 번째 물류 재앙, 바로 홍해 공급망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란의 지시를 받은 예멘 후티 반군이 아덴만과 홍해를 지나는 서방 상선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대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실제로 대형 화물선 두 척이 피격당해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고 선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아찔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공격의 여파는 글로벌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빠르고 핵심적인 통로, 수에즈 운하 루트가 사실상 완전 폐쇄되었습니다. 글로벌 주요 해운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우회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해상 운임 개수는 수직 상승하고 있으며 배송 지연으로 글로벌 제조업과 소매업의 부품 공급망은 걷잡을 수 없는 병목 현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와 홍해의 이중 봉쇄라는 전례 없는 지정학적 공포가 시장을 덮치면서 국제유가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일시적 급등을 넘어 배럴당 $100가 하나의 베이스라인, 즉 뉴노멀이 되는 영구적인 고유가 시대의 도래를 심각하게 프라이싱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쇼크가 다시 전 세계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죽음 이후 이란은 지금 거대한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포스트 하메네이 체제의 운명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이 가장 환호할 시나리오 A, 전면적인 정권 교체입니다. 이란 국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민중봉기와 일부 군부 세력의 이탈이 맞물리면서 과거 왕정시대의 후계자인 레자 팔레비 왕세자와 과도위원회가 망명정부를 세우고 친서방 세속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그림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서방의 가혹한 경제제재가 해제되어 이란의 막대한 원유가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의 극적인 관계 정상화까지 이어지며 글로벌 경제에 엄청난 중동 평화 배당금을 안겨줄 수 있는 가장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더 현실적이고 암울한 시나리오는 바로 화면 우측의 시나리오 B, 혁명수비대 IRGC 주도의 군사정권 수립입니다. 기존의 이슬람 성직자 계급은 몰락하더라도 국가의 부와 무력을 독점하고 있는 혁명수비대가 집단 지도체제를 구축하며 권력을 완벽히 찬탈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은 종교국가에서 극단적인 병영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군벌 간의 피비린내 나는 지속적인 내정과 주변국을 향한 멈추지 않는 군사도발을 야기하며 중동을 넘어 글로벌 안보의 영구적인 뇌관으로 남게 됨을 의미합니다. 시장으로서는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장기 악재입니다. 최악의 지정학적 악몽 중 하나는 바로 단일 국가가 여러 조각으로 갈갈이 찢어지는 발카나 현상입니다. 이란은 철저한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하메네이라는 절대 권력과 혁명수비대라는 무자비한 통제력이 증발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면의 지도를 집중해 주십시오.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페르시아인의 통제력이 무너지는 순간 이란은 곧바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북서부에서는 그토록 독립을 갈망해온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인이 무장봉기를 일으킬 것입니다. 동시에 남동부의 발루치족 역시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 내 무장세력과 연합해 대대적인 분리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이 자명합니다. 여기에 구체제를 수호하려는 신정세력, 이들을 괴멸시키려는 반정부 시위대, 그리고 이권을 지키려는 군부 잔존 세력까지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즉, 이란 전역이 시리아나 레바논을 능가하는 끔찍한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중동 전체의 안보 지형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이 잔혹한 붕괴 이면에 숨겨진 장기적 전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기나긴 내전의 피바람 끝에 마침내 친서방 세속주의 정권이 수립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간 이란 경제를 옥죄던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풀리고 세계 4위의 거대한 원유 매장량과 8천만 명의 소비시장이 글로벌 자본에 완전히 개방되는 역사적인 모멘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란 체제의 붕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중동을 옥죄어온 거대한 무장 네트워크, 이른바 저항의 축의 완벽한 와해를 의미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란이라는 본진이자 핵심 자금줄이 타격을 받으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시리아 민병대로 은밀하게 향하던 천문학적인 무기와 오일머니 지원이 하루아침에 100% 단절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망의 붕괴는 이란의 대리 세력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독자적인 무기 생산이나 경제 생존 능력이 부족한 이 무장단체들은
보급로가 끊긴 채 고립되며 극심한 자금난 속에 도미노처럼 급격히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 물류를 마비시켰던 후티의 미사일 도발도 이스라엘 북부를 불바다로 만들던 헤즈볼라의 화력도 결국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무너진 거대한 권력의 공백은 누가 채우게 될까요? 바로 중동의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지점입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명실상부한 이슬람 순위파의 맹주로서 지위를 확고히 다지게 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역내 최대의 눈엣가시가 사라짐으로써 사우디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중동 경제의 완벽한 헤게모니를 쥐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최대의 안보 위협이 제거됨으로써 역내 군사 패권을 압도적으로 극대화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란의 몰락은 대리 세력들의 소멸을 부르고 그 위에서 사우디의 자본과 이스라엘의 안보력이 결합하는 새로운 중동 질서의 폭발적인 재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연이 거치면 결국 남는 것은 냉혹한 글로벌 패권의 청구서입니다. 이번 사태가 촉발한 거대한 지정학적 지각 변동, 그 명확한 승자와 패자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좌측의 승자 그룹입니다. 최대 승자는 단연 미국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발목을 잡았던 중동의 늪에서 가장 강력한 적대 국가가 붕괴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동에 묶여있던 막대한 군사력과 외교 자원을 빼내어 진정한 글로벌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압박하는 아시아 피벗 전략을 100% 가동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역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절대적인 혜택을 입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존적 안보 위협을 지원하며 역내 패권을 쥐었고 사우디는 명실상부한 이슬람 맹주로서 중동의 경제와 외교를 완벽히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화면 우측의 패자그룹의 타격은 치명적입니다. 가장 뼈아픈 국가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은 중동 내 가장 든든한 반미 파트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헐값에 원유를 공급받던 핵심 에너지 안보 라인이 붕괴되었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1대1로 프로젝트 역시 중동의 핵심 허브가 통째로 날아가며 엄청난 좌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절망적입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할 자폭 드론과 탄약의 최대 공급처가 증발해버리면서 푸틴의 전쟁 수행 능력에 급제동이 걸렸고 국제적 고립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입니다. 끝으로 자금줄이 끊긴 저항의 축 대리 세력들은 생존 그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도는 반미연대의 붕괴와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다시금 강력하게 부활하고 있음을 전 세계 금융시장에 명확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실생활과 투자 계좌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향방을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의 유가 롤러코스터 그래프를 주목해 주십시오. 현재 2026년 3월, 우리는 전례 없는 단기 쇼크의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길의 살포 정황이 포착되면서 원유 시장은 그야말로 극도의 패닉바잉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급 상승은 글로벌 제조업의 셧다운과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가장 강력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투자자는 공포의 정점에서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그래프는 결국 가파른 장기 안정 곡선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극단적인 무력 충돌이 수습되고 만약 친서방 성향의 새로운 이란 정권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세계 4위 규모의 이란산 원유와 천연가스가 서방의 제재 해제와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물밀듯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는 구조적인 에너지 공급 과잉을 불러와 장기적으로는 유가를 끌어내리는 든든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인사이트는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호르무즈 봉쇄는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뇌관이지만 피사체의 폭풍이 완전히 거치고 나면 천문학적 규모의 포스트, 이란 중동 재건 특수와 안정적인 저유가 시대라는 거대한 기회의 문이 개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타격을 방어하는 동시에 다가올 장기 턴어라운드에 자본을 투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초유의 유가 폭등이 우리 경제에 던지는 진짜 공포는 주유소 전광판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치명적인 딜레마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가가 치솟으면 곧바로 에너지 비용과 운송비를 치솟게 만들며 간신히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던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재점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파월 연준 의장에게 최악의 악몽입니다. 당초 시장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가를 다시 잡아야 하는 연준은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고금리 장기화, 최악의 경우 추가 금리 인상까지 각오해야 하는 강경한 매파적 스탠스로 돌변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것이 거시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괴물, 스태그플레이션의 강림입니다. 전쟁과 물류마비로 경제성장은 싸늘하게 식어가는데 금리와 물가는 끝없이 치솟는 1970년 대식 오일 쇼크의 악몽이 2026년
현재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이익은 박살나고 고금리 빚의 허덕이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근본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극도의 경계 구간에 우리가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당장 내일 아침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S&P 500 시장 전략, 섹터별 명암을 냉정하게 가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강력한 매수 섹터는 바로 국방퍼 방산과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방비가 구조적으로 증액되면서 로키드 마틴과 RTX 같은 방산주는 압도적인 수주 잔고를 쌓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공급망이 붕괴된 고물가 시대에 엑손모빌과 쉐브론 같은 전통 에너지 기업들은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현금 창출 기계로 작동하며 하락장을 방어할 것입니다. 반면 지금 당장 비중을 줄이거나 회피해야 할 섹터는 뼈아프게도 시장을 주도하던 테크 성장주와 운송주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의 고금리 스탠스가 장기화되면 그 찌르는 듯한 할인율의 칼날은 미래 실적을 담보로 고평가받던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을 무참히 썰어버릴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항공 및 해운과 같은 운송 섹터는 폭등하는 제트유와 벙커CU 등 원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으며 심각한 마진 압박에 짓눌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장이라는 달콤한 환상에서 깨어나 지금은 생존과 방어, 그리고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증명하는 방어 섹터로 자산을 대피시켜야 할 절대적인 골든타임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주가 폭락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이 끔찍한 복합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어디로 대피시켜야 할까요? 지금은 섣부른 몰탁이나 공격적인 확장을 멈추고 즉각 자산의 방공호로 피신해야 할 때입니다. 그 최후의 안전지대는 바로 금과 달러 현금 및 단기채 T-bils입니다. 먼저 골드입니다. 역사적으로 금은 두 가지 치명적인 악재, 즉 전쟁의 지정학적 공포와 화폐 가치를 갉아먹는 초인플레이션을 동시에 방어해낸 유일무이한 실물자산입니다. 종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고 전시의 극단적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현재, 금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체의 손실을 메워주는 가장 강력한 해지 수단으로 작용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미국 달러 현금과 초단기 국채 T-bills입니다. 여기서 매우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장기채가 아닌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채라는 사실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이 고금리를 장기화하거나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경우 만기가 긴 장기 국채 가격은 폭락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만기가 짧은 초단기 국채나 달러 기반의 파킹통장 머니마켓 펀드 MMF는 이러한 금리 하락 리스크에서 완벽히 자유롭습니다. 주식시장의 살벌한 변동성을 100% 회피하면서도 연 5% 안팎의 높은 이자를 무위험으로 챙길 수 있는 현 시점 최고의 피난처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위기가 닥칠수록 전 세계의 자본은 결국 가장 안전한 기축통화, 킹달러의 품으로 도망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수익률의 환상을 쫓을 때가 아닙니다.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을 꽉 쥐어 다가올 퍼펙트 스톰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완벽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런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정화폐가 흔들리면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 아닌가요? 비트코인은 과연 디지털금으로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이터가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상관관계 분석 그래프를 보면 그 뼈아픈 민낯이 드러납니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실물금은 나스닥과 반대로 움직이는 반면 비트코인은 철저하게 나스닥을 비롯한 고위험 기술주들과 완벽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시경제 관점에서 전쟁과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극심한 유동성 축소 우려를 자극합니다. 현 시점에서 거대 자본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은 위기를 방어하는 든든한 디지털금이라는 내러티브보다는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위험해질 때 가장 먼저 현금화하기 위해 내던져버리는 전형적인 초고위험 자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났으니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환상으로 섣부른 저점 매수에 나서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지양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 자산이 뿜어내는 살인적인 변동성의 칼날을 피해 철저하게 앞서 말씀드린 현금과 실물금의 방공호 뒤에 숨어서 시장을 관망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철저한 대응입니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표를 나침반 삼아 계좌를 지켜내야 할까요? 시장의 운명을 가를 미래 시나리오와 핵심 모니터링 지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최악의 트리거, 즉 붉은 신호는 바로 전쟁의 확장과 장기화입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실 때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란, 잔존 세력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정황입니다. 만약 러시아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나 첨단 무기 지원이 공식화된다면
이는 중동전을 넘어선 3차 세계대전의 그림자로 해석되어 글로벌 증시는 걷잡을 수 없는 패닉셀링에 빠질 것입니다. 둘째,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봉쇄 장기화입니다. 기뢰부설이 제거되지 않고 원유 수송 차질이 한 달 이상 길어지면 이는 유가 150불 쇼크를 기정사실로 만들며 글로벌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으로 완전히 침몰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가장 환호할 녹색 신호, 즉 국면 전환의 트리거도 존재합니다. 가장 강력한 호재는 바로 이란 내부의 극적인 변화입니다. 이란 정규군이 혁명수비대에 반기를 드는 내부 쿠데타가 발생하거나 과도 정부가 서방을 향해 공식적인 항복과 휴전을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우려했던 사우디 등 주변국의 핵심 산유시설이 온전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솟았던 국제유가와 공포지수 빅스는 폭포수처럼 꺾일 것이며 그동안 과도하게 짓눌렸던 기술주들은 엄청난 탄력을 받으며 강력한 안도랠리, 즉 거대한 V자 반등을 연출할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예측이 아니라 철저한 대응의 영역입니다. 제가 짚어드린 이 레드라이트와 그린라이트의 헤드라인들을 매일 아침 체크하시면서 기민하게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절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브리핑의 최종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단기적 혼란과 계좌의 적신호는 분명 뼈아프고 두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대가들은 항상 피가 낭자한 공포의 거리에 베팅해왔습니다. 이 거대한 파괴의 끝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중동 질서와 천문학적인 부의 재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폐허가 된 중동 인프라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제2의 중동 건설 붐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지정학적 장애물이었던 이란 신정체제가 완전히 붕괴된다면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양대축으로 하는 아브라함 협약 2.0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이는 중동 전체가 갈등을 멈추고 하나의 거대한 자유무역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역사적인 메가트렌드의 화려한 서막을 의미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금융 역사상 가장 큰 부는 항상 가장 짙은 안개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눈앞의 공포와 단기적 변동성에 매몰되어 패닉셀링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냉철하게 현금을 확보하고 이 시대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길목을 선점하는 자만이 이 위기를 인생을 바꿀 거대한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 이란 위기종합보고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사적인 지정학적 변곡점 한가운데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 있도록 저희 5분 경제 브리핑이 언제나 가장 빠르고 날카로운 통찰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